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저의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입찰자 9명이나 몰린 농지인데 경기도 이천의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농지연금으로는 정말 최적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물건이 감정가 대비해서 35% 이하로 떨어진 굉장히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물건이어서 매입과 동시에 이 회원분은 2.5억, 2억 5천만 원이 이득이 생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1년에 6% 정도씩 그 공시지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지가의 상승은 기대가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농지연금으로 월 300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일단 농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우상향 해왔는데 그 농지의 우상향 자산이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토지 경매로 감정가의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매입하는 순간 어떤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고 자기 자본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자기 자본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 없으신 이제 연금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60세까지 보유를 해서 매년 5% 수준의 복리 효과로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 효과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으로 팔기 전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농지연금용 농지는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싼 농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모르실 수 있는데 우선은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특히나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떤 토지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임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특히나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임장을 통해서 농지연금으로 던질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마치면 농지증을 발급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농지증 역시도 내가 사는 지역의 농지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심의 대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100% 경작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작을 하는 협의,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쌓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 부분은 이제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나 노하우들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해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는 낙찰까지 받으시고 이미 올해부터 영농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회원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농지연구과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농업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확실히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저 역시도 직장인이지만 지금 영농 경력을 수년째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연금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없어도 꼭 농지연금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의 영상이나 저와 같이 해 나간다면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의 회원님은 일단 서울 거주 58세이시고 영농 경력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은 있으셨지만 농지연금이 뭐고 토지가 뭐고 토지 경매가 무엇이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경매에 대한 경험은 없으시지만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과 실행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영농 경력을 쌓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같이 찾고 같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까지 가게 된 경우입니다. 이 회원님은 이제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임장도 가면서 많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라든가 토지 경매와 관련 자료를 공유를 드렸고 이 부분 많은 학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임장을 같이 가면서 임장 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이 농업 경영계획서 이를 잘 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혼자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은 제가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서류라든가 입찰 순서,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 실시간으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은 되셨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낙찰까지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낙찰 단계까지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경작협의라든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 나가신다면은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경기도 이천시 부바름에 있는 물건이고 지금 1110평의 답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를 가기 전에 3번 정도 유찰이 되었고 5억 9천의 감정가가 2억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구분에서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인데 지분자들끼리 어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경매로 나온 거고 낙찰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권리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낙찰을 3억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가 대비해서는 50% 정도 수준에서 받았는데
9명이나 응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가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순위와 차이가 1,500만 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찰을 잘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응찰 하는 사람 수가 많게 되면은 사실은 정보차를 넘어서 입찰 금액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통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찰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예상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번 건은 응찰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익의 크기 정도만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정말로 꼭 갖고 싶은 농지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이 선생님께서 잘 지금 정보차를 약간 넘는 수준의 그 입찰가를 써서 낙찰이 되었고, 차순위와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게 법원 감정가가 5억 9천이지만 6억 정도 되지만 은행 감정가는 좀 낮습니다. 은행 감정을 해봤을 때 5억 5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을 3억 정도에 받았으니까 매입과 동시에 2억 5천만 원이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나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 입찰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응찰사에 대한 그 사람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짐작이나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쓴 부분이 잘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이런 물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농업 관련된 농업진흥구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옆에 보면은 일반 공업지역,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일반 공업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철도의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보면은 이 메인 도로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임장을 가보면은 메인 도로와 그렇게 멀지 않고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가 완전히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리가 잘 된 그런 농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공인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지만 이분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공유무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온 거고, 낙찰자에게 인수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로 전면에서 세로 한 면 풀, 그러니까 좁은 도로가 있는데 붙어 있는데 한 면에 걸쳐서 붙어 있는데 차량 출입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임장을 갔을 때는 차량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농지연금에서 최근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가 문제없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이고 도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의 농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감정가의 상승률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법률에서 포함되는 내용들 중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그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존권역.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씩 상승을 공시지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10,000원씩 이렇게 6%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감정가가 5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6%씩 올라간다면 매년 3,300만 원씩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의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토지 이용 계획, 오른쪽은 도시 계획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생산 녹지지역이고 저촉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지연금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어떤 지구단 도시 계획 시설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없고 도로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물건이었고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원분은 그러니까 영농 경력이 1년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지연금이나 농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지만 이제 저의 영상을 포함해서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이 드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기로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실제로 쭉 진행을 해봤고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약간 머뭇거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임장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응찰자 수를 예상하면서 꼭 인기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2억 5천 정도가 확보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쓰셔가지고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영농 경력을 이제 쌓기 시작을 하시는 거고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가면은 한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농지, 앞으로도 가치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런 농지를 매우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아무것도 사실은 몰라도 확신만 있다면은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익혀서 그 다음번 물건을 이제 할 때는 스스로 한번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